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재와 어떤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에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화와 통일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혼돈을 재는 정확한 저울도 시계도 아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산만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조화와 통일은 가능하다는 말을 반박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잘 정리된 것 같이 보이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질서로 가버리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의 세계는 순간에 불과한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체해 보면 한없는 무질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부분은 부조화나 혼란, 무질서가 생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존재합니다. 갑자기 존재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것은 모순이 있을 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모순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화나 통일을 위해서 부분은 늘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도중에 여우를 만나면 뒤엉키면서 혼란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화와 통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무질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순간순간은 혼란과 무질서가 현상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전체적인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 할 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위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체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움직임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움직임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질서가 되지만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분이 일시적으로 조화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하향 지향을 지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뜨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모든 것은 안정화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불을 내고 타게 되면 재가 남는데 그 재로 가는 이유가 불의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재의 상태로 가는 것이고 재의 상태로 간 것은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그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열을 가해도 변하기 힘든 것이 바로 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런 현상을 조화로 볼 것인가 부조화로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무질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엉키는 것이, 꼬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질서라는 뜻보다는 뭔가
들었단 말이 질서란 말이 말로 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아마 절반이 그럴 겁니다. 우주의 물리학 법칙이 우주 어디를 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것을 보고 질서를, 즉 우주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마 절반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반전 기회를 보면 플라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1억 도의 온도와 그 블랙홀 내부와 같은 높은 압력에서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 상태에 놓인 별에서는 모든 물리학 법칙이 뒤틀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공간과 시간이 휘는 현상으로 그 내부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한 빛의 속도나 또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중력이 그 빛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휘는 걸 말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를 무질서로 볼 것인가 통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가 어쩌면 블랙홀 내부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블랙홀 내부를 경험한 사람이 없고 또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서 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빅뱅설에 나오는 빅뱅의 현상, 이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자마자 그 순간에는 모든 우주 법칙, 그러니까 우주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력의 법칙,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 전자의 법칙이라든지 또 핵의 약력, 양력도 있고 핵력 중에는 양력이 있고 핵력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4가지 우주의 법칙이 그 속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구하다가만 통일장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장 이론에 나오는 그 상태가 질서냐 무질서냐 이렇게까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의 탄생에서 소멸까지 진행을 보면서 질서는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에서 소멸까지 단편적인 것을 보면 부분은 늘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는 원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직선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운동하는 물체는 어느 한 곳을 향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한 차원 밖에서 보면 원운동을 하고 어떤 일정한 패턴을 향해서 무한 반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혼란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축적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한 연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시세계뿐만 아니라 미시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시세계를 밝히기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자세계로 들어가면 한없이 미립자 세계,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결국 그것도 질서 속에서 한정된 운동이고 한정된 무질서인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질서와 무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면 질서의 세계지만 개별 하나하나의 분석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질서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통일도 그렇습니다. 아직 질서로 가기 위해 정리 중인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면 그것이 무엇을 닮았는지 확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일단 모여서 용기에 담기게 되면 그제서야 용기의 모양을 띠게 되고 또 가시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처럼 무한 형태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어디에 어떤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에너지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에너지의 상태를 무질서냐 또는 질서냐를 따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도 무시할 수가 없고 부정만 할 수도 없고 긍정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재료일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책상이 있다고 해도 불에 던져 넣어버리면 형태가 없어집니다. 현재로서는 질서와 무질서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 세계라고 주장하려면 무질서보다 질서가 더 많다고 해야 되는데 많은지 적은지조차 결론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무질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왜 그리 중요한지 그것이 가늠대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발달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는 무질서들로 이루어진 질서의 세계인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양도논법으로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무질서 속에 찰나의 순간에 질서가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확률과 법칙이 정교하게 뒤섞여진 세상입니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확률과 법칙이 그냥 뒤섞여진 세상이 아니고 정교하게 뒤섞여졌다는 말은 이것이 무질서하게 뒤섞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서 세계에 무질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질서 속에도 질서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둘이 신기하게도 서로 정교하게 뒤섞여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입니다. 질서는 무질서를 넘어갈 수 없고 무질서는 질서를 넘어갈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주는 큰 항성 속에서 무질서이지만 그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무질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질서인 항성과 혹성이 공존하는 것을 넘어가는 맨 바깥에 그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카이퍼벨트 바깥의 세상을 가면 또 무질서인 진공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질서에서 출발해서 무질서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항성에 가면 또 다른 질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서의 세계와 질서의 세계는 서로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떨어지면. 그런데도 같은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항성에서만 아니라 우주에 퍼져 있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의 그런 공간에서 다 똑같은 우주에서 물리학 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두 세계를 그러면 연결시키는 초월제를 상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렇게 동일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의 차이도 없는 같은 질서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절대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우연을 아무리 축적시켜도 필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논리학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무질서가 존재해도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 진리 속에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는 법칙이 법칙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이러니한 세상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화와 통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 현재 가능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한 존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는 모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